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당나자빵 중에 가장 기본인 단팥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단팥빵을 만드는데 그 제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3시간에서 4시간, 혹은 5시간 넉넉한 시간에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주문에 대처한다든지 갑자기 평상시에 아닌 비상시에 빵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빨리 빵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뭘까요? 결국에는 발효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 스트레이트법하고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차이는 얼만큼 발효 시간을 줄이느냐에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반죽 온도가 일단 높아야 되겠죠.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스트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품에는 그다지 좋진 않아요. 이스트 향도 강하고 술 냄새도 나고 이래서 제품도 불규칙하고 노화도 빨리 오고 좋지 않지만 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을 쓰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처하거나 평상시가 아닌 갑자기 빵을 생산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반죽 온도에 영향을 많이 주죠. 밀가루나 뭐 설탕, 마가린 이런 것들을 반죽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기는 불편하고요. 물이 좋은 점은 물리적으로 되게 데우면 뜨거워지고 차갑게 하면 얼고, 그래서 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죽 온도에 그 가장 영향을 주는 재료 역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사용해서 반죽 온도를 떨어뜨린다거나 여름에 오늘처럼 비상 스트레이트법인 경우에는 물을 데워서 반죽 온도를 표준 스트레이트가 27도고 비상 스트레이트법이 30도거든요. 그러면 30도의 반죽 온도가 도달하기 위해서 물 온도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일단 재료 계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 계량을 해서 시험 감독관이 제대로 쟀는지 안 쟀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자 시작하세요 합니다. 그때 다시 물을 온도를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얼마 걸릴 건가를 예상해서 물 온도를 맞추기는 어렵고요. 그때 될 때는 찬물을 재고 다시 물을 버리고 온도를 맞춰서 믹싱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 스트레이트로 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차 발효 시간을 다른 것처럼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주기는 어렵겠죠. 그럼 뭐 평상시하고 똑같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에서 1차 발효 시간은 15분에서 30분인데 특히 30분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무리 발효가 뭐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30분이 넘어간다면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시간은 30분 안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믹싱은 대신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20에서 25% 일반 빵에 비해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분짜리 평상시에 반죽이 10분이라면 한 12분, 한 13분 정도까지 믹싱을 최대한 해서 믹싱 시간 연장해서 발효가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사용량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는 건데 이거는 배합해서 이미 그 작업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배합해서 넣으시면 돼요. 옛날에는 스트레이트법으로 주고 얘를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변경해서 믹싱하시오 이렇게 시험이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레시피를 주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 사용량 1% 증가와 설탕 사용량 1% 감소는 다 되어 있고요. 이스트 역시도 평상시보다 오늘 7%니까 평상시보다 2배로 늘려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하는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력분 900g 되어 있고요. 자, 물, 그 다음에 계란 있고요. 자, 설탕, 소금, 분유, 계량제, 마가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스트가 들어있는데 역시 그 생이스트는 64g 짝수를 할 때 64g이니까 900g 64g이면 7%란 말이에요. 63g이. 그래서 되게 이스트 사용량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어쨌든
빵을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고, 제품이 그다지 뭐 매끈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수삼양이 많아서 약간 좀 불규칙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 어쩔 수 없이 요거는 그렇습니다. 자, 앙금은 1350g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도 계량해 놓은 지가 좀 됐으니까 물 온도를 맞춰서 믹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 온도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 겨울이라서 금방금방 온도가 내려가는데, 아까 따뜻한 물을 떠놨었거든요. 자, 지금 온도가 물 온도가 지금 29도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마찰열에 의해서 반죽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겨울에는 물을 조금 더 따뜻한 물을 넣어야 반죽 온도가 30도 나올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뭐 이런 거 다 찔러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 우선 반죽을 하면서 반죽 온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소개는 끝났고요. 자, 믹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밀가루 들어가고요. 자, 설탕 들어갑니다. 소금 들어가고요. 분유, 계량제, 자, 이스트 들어가고요. 자, 마가린은 클린업 단계에 넣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넣도록 하겠고요. 자, 계란 들어가고요. 자, 물은 조금 돌린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기에 걸어서 1단위로 좀 돌리다가 다시 2단, 3단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가루가 날리니까 저속으로 돌리면다가 다시 중속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그 믹서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혹시 이제 다른 데서 반죽을 하게 되면 볼 대비 반죽량이 얼마인가가 되게 빵은 중요하거든요. 그 훅하고 이 반죽하는 믹서 볼의 유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반죽량이 볼 대비 작으면 글루텐 형성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볼에는 지금 밀가루가 900g인데 그렇게 글루텐이 뭐 방해된다거나 뭐 형성되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에서는 2단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지가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루가 좀 날릴 수 있고요. 반죽이 아직은 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제 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반죽이 더 질어지기 때문에 가루가 날릴 확률은 좀 적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루가 안 날릴 정도 됐기 때문에 2단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과자빵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겠고 모든 빵의 기본은 클린업 단계 유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가 글루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물이 있어야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어야만. 밀가루 자체는 글루텐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글루테닌, 알부민, 글로불린, 메소닌, 글리아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반죽이 돼야만 글루텐이라는 물질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지를 넣지 않고 밀가루가 먼저 물과 흡수가 돼서 먼저 글루텐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지를 나중에 넣는 거고요. 유지를 처음부터 넣는다고 해서 글루텐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밀가루가 기름하고 먼저 맞닿으면 물을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클린업 단계가 됐기 때문에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린업 단계가 됐기 때문에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과자빵 반죽은
뭐 식빵 반죽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죠, 그죠? 그래서 질어서 뭐 작업하는데 불편함은 있고 믹싱 시간은 좀 길게 걸리지만 그 단과자 빵이라고 하는 게 설탕이 많아서 달다. 그 다음에 빵인데 과자처럼 그 설탕이라든지 유지 사용량이 많아서 단과자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믹싱 시간은 좀 길고 글루텐 형성 시간은 늦지만 빵이 오랫동안 노화도 방지가 되고요. 설탕 유지가 많을 경우에. 그래서 믹싱 시간은 일반적인 된 반죽에 비해서는 조금 긴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필수 조치 중에는 믹싱 시간을 20에서 25% 연장한다. 그러니까 믹싱을 최대한 많이 해준다고 하는 그 필수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빵보다 더 믹싱 시간을 길게 한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글루텐이 거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고속으로는 좀 잘 모르고요. 저 중속으로 해놓고 글루텐 상태를 보시면 일단 바닥에 붙어있는 반죽이 없어야 돼요. 이 믹서볼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 글루텐 형성이 덜 됐다는 얘기고, 저게 이렇게 꼬리처럼 그만큼 그 탄력성이 생겨야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글루텐이 다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일단은 반죽에 광택이 좀 있어야 되고요. 반죽이 좀 이따 당겨 볼 건데, 그 충분히 글루텐을 잡아줘야만 비상법에 맞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죽을 제가 좀 떼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반죽을 보면 굉장히 광택이 좀 나고요. 윤기가 나고, 그 글루텐이 굉장히 아주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안 찢어지고 우리 껌처럼 막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충분히 만들어줘야만 비상법에 맞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돌려서 다시 뭉친 다음에 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죽을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자, 발효통에 넣고요. 반죽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한 18도, 9도 정도 되고요. 아까 물을 34도도 이렇게 넣었더니 지금 30도에 맞추는 게 관건인데, 자, 지금 30도 됐습니다. 자, 지금 30.1도, 2도에서 멈췄습니다.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니까 29도에 31도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발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실에 그냥 넣으면 여기에 이제 그 습도가 있어서 반죽에 그 물기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젖은 면포나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덮어주고 발효실에 넣어서 1차 발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실의 조건은 온도가 보통 27에서 30도, 습도는 75에서 80%에서 일반적인 스트레이트법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시험을 저희가 4시간 안에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3시간 반, 4시간에 본다 그러면 1차 발효를 1시간 안에 보통 끝내는 게 일상적입니다. 왜냐면 계량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정도면 발효가 된다고 보는데, 오늘 거는 제한 시간이 3시간짜리예요.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발효는 맥심이 30분입니다. 30분이 되면 발효가 약간 덜 돼도 꺼내서 분할에 들어가야 3시간 안에 완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그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1차 발효 시간을 30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실의 온도도 반죽 온도가 지금 30도인데 발효실 온도가 27도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반죽보다 발효실의 온도가 낮아서는 발효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도 정도 발효실에
온도에 70에서 80% 되는 습도에서 30분을 맥심으로 두고 1차 발효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 단팥빵 반죽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충분히 그 양이 늘어났고요. 손가락을 찔렀을 때 약간 오므라드는 것. 그 다음에 반죽의 거미줄 상태. 거미줄 상태 보면 충분히 발효가 됐습니다. 이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발효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자, 반죽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작업대가 차갑기 때문에 분할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는 손분할로 옛날부터 이제 빵을 배웠고 가르쳤기 때문에 손분할 하는 거. 요즘은 또 스크래퍼로 분할하는 거. 뭐, 양면이 좀 팽팽한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내가 띄고자 하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두께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슷하게 반죽을 먼저 자릅니다. 자르고 절단면이 아무래도 점성이 좀 많으니까 끈적거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자, 40g 분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하고 둥글리기를 하죠. 자, 40에 앙금이 30이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놓고 다시 요거 내리고 놓고 다시 놓고 놓고 내리고. 자, 이것도 뭐 숙련이 되면 빨라지겠죠. 숙련이 되면 빨라지는데 저희는 손분할을 좀 강조하는 경우라서 자, 넣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떼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둥글리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이제 날이 춥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반죽이 덜 식어서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다 띄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반죽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분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이거는 제가 손분할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분할을 해서 둥글리기를 하죠. 40g 맞고요. 넣고요. 다시 2g이면 안 재도 돼요. 38g이었거든요. 자, 이것도 38g. 2g 안 재고 그냥 이렇게 해 나가면 훨씬 빠르게 둥글리기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38이네. 2g 좀 더 띄고요. 네, 40. 자, 분할 둥글리기가 끝났기 때문에 중간 발효 시킬 건데요. 날이 차서 바로 차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실에 넣고 중간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단팥빵 중간 발효가 끝났습니다. 자, 부피가 다시 좀 커졌고요. 근데 이제 발효실 들어갔다 나오면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덧가루 좀 뿌리고, 날이 추워서 반죽이 계속 식으니까 가능하면 뭐 마르지 않게 그냥 비닐은 덮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4, 12, 3개씩 4개, 12개. 지금 44개, 5개 나왔으니까 뭐 시험장에서 원하는 대로 펜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펜으로 한다 그러면 11개씩이니까 11개 하면은 3, 4, 12가 아니니까 11개가 돼야 되니까 가운데 4개, 사이드에 3개. 그러면 10개죠. 11개 해야 되니까 여기가 3개, 사이드가 4개. 그럼 11개가 되겠죠? 8개, 3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면 되는데 보통은 3, 4, 12로 하니까 12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효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설거지하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뭐 30분 동안 설거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앙금을 미리 30g씩 분할해 놓는 방법도 좋고요. 현장에서는 앙금 주걱으로 앙금을 싸면서 30g의 감을 뭐 유지하는 거를 원하겠죠. 어쨌든 12개는 한 펜은 이렇게 30g씩 미리 분할해 놓은 앙금을 이용하겠고 나머지는 헤라로 직접 앙금 주걱으로 직접 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가루는 안 쓸 수가 없어요. 반죽이 끈적거려서. 자, 먼저 분할해 놓은 것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서 가스가 마르니까 충분히 가스를 뺀 상태에서 앙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금은 너무 많이 눌러서 반대편이 여기 신경 쓰다 보면 여기가 얇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부분이 두꺼운 게 좋아요. 반대편이. 그래서 이렇게 앙금을 좀 싸주고 3, 4, 10이니까 가운데부터 놓겠습니다. 다시 가스 빼주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반죽만 좀 모아 잡고 최대한 가스가 빠져야 됩니다. 가스가 안 빠지면 굉장히 많이 튀어 오를 거예요. 이게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잡아서 돌리고 반죽을 모아주고요. 이때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쪽에 마무리되는 쪽이 신경이 아니고 여기가 두꺼워야 돼. 여기가 너무 당기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살짝만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12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저울을 갖다가 놓고 자, 반죽이 40g이니까 뭐 40g은 아까 이제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앙금이 들어갔을 때 70g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앙금을 자, 이 정도 넣고 재봅니다. 조금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어요.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가스 빼고요. 가스를 충분히 빼주는데 덧가루 좀 쓰셔야 돼요. 안 쓰면 네, 좋습니다. 합이 70g 되게 맞추신 다음에 자, 반죽을 돌리고 자, 이 헤라지를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 뭐 우리 뭐 간혹 뭐 방법이 없냐 그러는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굳이 뭐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초보자들 버전으로 가보면 자, 일단 이 헤라에서 이게 앙금이 안 떨어져야 잘 이렇게 그냥 끈적끈적 하는데 뭐 헤라가 자꾸 저쪽을 따라와요 그러는데 자, 딱 넣고 이렇게 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훑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죽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자꾸 이렇게 돼요. 만두가 돼요. 이 부분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딱 이렇게 잡았을 때 반죽이 동그랗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입구가 자꾸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모양이 안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자, 헤라로는 앙금을 누르고 손가락으로는 반죽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돌리면서. 그래서 뭐 삶은 계란을 돌리게 하기도 하고 뭐 탁구공을 돌리게 하기도 했어요. 전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입구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딱 놨을 때 동그랗게 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만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적하게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반죽을 잡는 방법인데, 자, 간혹 이제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잡는 분들이. 뭐, 물론 이렇게 뭐 넣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절대 빨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속도가. 그래서 잡는 법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막 드는 거 아니고, 이거 드는 거 아니고, 또 편한 상태에서 앙금이 사라지게끔 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반대편이 얇아지지 않게끔. 원래 만두 하시는 분들이 만두피 밀 때 가운데는 통통하게 미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앙금이 안 비치는데, 제가 조금 비치게 한번 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누르면 빨리 싸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눌렀어요. 많이 눌렀어요. 얇게. 물론 싸기는 좋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마무리 들어갈 수 있어요. 워낙 크게 눌렀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얇아질 확률이 많다고요. 이렇게 해서 눌러놓으면 꼭 멍든 애처럼 돼요. 이렇게.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렇게 비칩니다. 앙금이. 그래서 이렇게 비치는 부분은 처음에 너무 반죽을 얇게 눌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두피처럼 가운데만 통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스만 빼준다. 작게. 그 다음에 앙금은 주로, 자, 이 상태에서 반죽을 돌려서 되도록이면 반대편이, 이쪽이 두껍게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볼게요. 자, 전혀 비치는 게 없어요. 앙금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뭐 속도를 너무 신경 쓰시는데, 속도는 어차피 뭐 나중에 현장 가면 느는 것이고, 시험장에서는 뭐 3시간 안에 빵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앙금이 비치지 않게끔 반대편을 이렇게 눌렀을 때 앙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가운데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통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누르는 것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 바르실에 넣었다가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가지 버전의 단팥빵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하란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표면을 매끈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단팥빵이 있고요. 시험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계란물을 잘 안 바른다고 하니까, 덧가루를 많이 묻히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나중에 잘라서 앙금이 가운데 위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이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자, 이렇게 동그란 데를 놓고 가운데를 눌러서 앙금이 사이드로 가게끔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앙금이 사이드로 가게끔. 반죽은 빵꾸가 놔주세요. 자, 지금 연작 2번 했더니 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에 가루를 묻혀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했을 때 반죽이 달라붙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눌렀다 빼는 게 아니고 살짝 앙금이 사이드로 분산되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가운데 배꼽 만든 거, 하나는 그냥 평평한 거, 2가지 버전으로 2차 발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물을 칠해줘야 이게 덧가루가 좀 제거가 되는데, 요즘에 시험장에서는 계란물을 안 칠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음면이 좀 색깔이 좀 이쁘진 않을 것 같지만 시험장 기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발효는 보통 한 25분에서 40분 정도를 시킨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단팥빵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한 시간이 3시간이다. 자, 그러면 구워지는 시간이 4팬을 구울 때는 2번 정도 구워야 되겠고 2팬을 구우면 1번 정도 구겠죠. 그러면 보통 한 당과자빵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굽는다라고 가정하면 그걸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끝나는 시간을. 그렇게 해서 2차 발효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고 남아서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상 스트레이트의 기준은 빵을 빨리 만드는 거다라고 했을 때 2차 발효를 마장시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2차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앙금이 너무 차가운 걸 넣었다면 앙금 때문에 반죽 온도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차갑지 않은 앙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선택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전날 단팥빵이 내일 나온다라고 하면 뭐 꺼내 놓겠지만 모른 상태에서 개봉한다 그러면 아침에 앙금이 준비가 될 텐데 보통 냉장고에 익다 나오고 이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그랗게 이제 충전물을 만들어서 시간이 좀 남으면 미리 바르시든 앙금도 좀 온도가 높아지는 게 좋은데 그걸 또 마냥 강조할 수 없는 게 그럼 앙금이 좀 질어져서 또 작업성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3시간 안에 빵이 나올 거를 생각해 두고 굽는 시간을 2번 굽는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정도의 굽는 시간을 감안하고 2차 발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앙금 쌓는 작업이 포항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포항 작업이 늦으면 3시간 안에 빵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가능하면 3시간 안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간이 좀 줄여줘야 되겠죠. 만약에 빵을 2번 군다라고 가정하면 4판이 나오면 44개, 5개니까 4판이 나오거든요. 2개가 먼저 바르실에 들어가고 2개는 좀 늦게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구워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4판이 동시에 바르실에 들어가면 2판이 구워지는 동안 이 나머지 2판은 계속해서 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편차는 두는데 시험장에 주어진 오븐이 2장짜리 철판이 들어가는 오븐이니까 2판씩 들어가고 조금 더 2판 들어가고 2판 구워진 동안 2판은 더 발효가 돼도 큰 차이가 없도록 그런 조절하는 것들이 시험에서는 이 2판은 되게 발효가 잘 나왔는데 2판은 발효가 오버됐다든지 덜 됐다든지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흔들어서 약간 출렁거릴 때 2차 발효점이라고 보고 비상 스트레이트 단팥빵은 끝나는 시간을 계산해 두고 조금 덜 되더라도 시간 안에 제품이 나와야 돼요. 시간이 넘어가면 실격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좀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서 2차 발효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발효 끝나고 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발효가 됐기 때문에 단팥빵을 오븐에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을 이렇게 흔들어서 출렁출렁 거립니다. 이게 많이 출렁되진 않지만 이 정도 되면 2차 발효가 다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 반죽을 흔들었을 때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하는 게 보이죠? 자, 이 정도면 2차 발효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00에 160도씨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한 21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굽는 단팥빵 안에 있는 단팥소는 익어 있는 거죠. 다 익은 걸 넣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단팥은 뭐 굽기하고 큰 문제가 없고 그 단팥을 감싸고 있는 반죽만 익히면 되니까 이건 조금 센 불에 빨리 구워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0도보다는 한 210도, 한 10도만 올릴게요. 자, 이 정도로 구워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충전물이 아니고 토핑물이 씌워져 있는 뭐 소보루빵이라면 그 토핑용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안에 있는 뭐 그냥 반죽만 안에까지 충분히 익어야 되겠고 커스터드 크림빵 같은 경우에는 빵이 넓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색이 많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단팥빵은 빵 반죽만 익히면 되는 거고 안에 앙금이 익은 거니까 조금 센 불로 빨리 구워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나서
구워질 때까지 한 가지만 신경을 쓴다면 오븐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색깔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한쪽에 색깔이 많이 난다면 돌려서라도 그 색깔을 일정하게 내주는 게 굽기에서 여러분들을 채점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정하게 색깔을 약간 좀 진하게 냈거나 약간 약하게 낸 거는 취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쪽은 진하고 이쪽은 연하고 한 판은 진하고 한 판은 연한 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굽기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일정한 색깔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팥빵이 지금 색깔이 제대로 나고 있는지 중간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지금 많이 났고요. 자, 지금 보니까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위치를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닥색이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윗색이 좀 많이 나니까 그냥 200도에서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윗색 대비 바닥색이 적당히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소보루빵은 또 다르니까 소보루빵은 바닥색이 어느 정도 좀 놔줘야 되고, 얘는 단팥빵은 안에가 익어 있는 거니까 껍질만 익히면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단팥빵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워져 나왔는데요. 조금 뭐 이렇게 가운데가 좀 튀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게 뭐 모양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비상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스트가 7%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모양이 막 예쁘고 일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가스가 굉장히 막 급속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운데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가운데 배꼽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바닥 색깔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바닥 색깔이 어느 정도는 놔줘야 되겠습니다. 팥이 있다고 해서 바닥 색깔을 연하게 내면 팥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좀 축축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당가자빵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커스터드 크림빵만 얇게, 그러니까 넓적하니까 철판에 닿는 면적이 많으니까 제일 약하게 굽고, 소보루빵, 단팥빵, 당가자 트위스트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색깔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배꼽 안 만든 거. 예, 뭐 이 정도는 색깔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바닥 색깔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상 단팥빵을 만들었는데, 비상 스트레이트 단팥빵의 특징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갑자기 빵을 만들어야 될 때 사용하는 빵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3시간에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3시간 안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2철판만 보통 구워요. 시험장 가면 여기서 4철판을 군다 그러면 적어도 20분 이상은 더 잡아줘야 되잖아요. 시험장에 1인당 오븐 한 칸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2판을 군다라고 했을 때 굽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2차 발효가 2시간 20분, 30분 안에 끝나줘야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믹싱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그 다음에 1차 발효가 15분에서 30분, 그것만 해도 벌써 45분이 훌쩍 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분할하고 중간 발효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날이 추면 중간 발효 실험을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실에 넣어서 어느 정도 발효한 다음에 성형하는데 뭐 한 1, 20분. 그죠? 그 다음에 1, 20분도 빨리 해야 1, 20분이지, 이게 늦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성패가 다 갈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발효가 한 30분에서 40분. 그러면 굽기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3시간 안에 빵을 만드는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눌 때 어느 정도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이제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건 어차피 평상시에 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3시간에 놓고 한 10분 정도 웨이트업 놓고 2시간 50분에 모든 공정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태보다는 이 두 가지거든요. 비상 식빵하고 비상 단팥빵하고. 이 두 가지는 제한 시간을 꼭 염두에 두고 각 공정별로 시간을 좀 쪼개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단팥빵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비상법이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는 품목이고요. 성형하는 것만, 헤라질하는 것만, 포항 작업만 빨리 한다면 의외로 옆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